자,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 이 5월 25일 거래량을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천만 다행히도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할 자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N자 계단형 상승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7일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신풍제약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또 히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는 짧게 하고요. 바로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신풍제약 말고도 다른 종목 영상들이 많습니다. 다른 방송들도 시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풍제약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풍제약이 어제 소위 말하는 하한가에 그냥 꼬라 박았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하한가로 꼬라 박았는데 큰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신라젠뿐만 아니라 신라젠과 같은 종목들처럼 상당히 아픔을 시젠과 같이 좀 아픔을 주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을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다시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진솔하게 제 속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에는 지금 현재 그 신풍제약의 차트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신풍제약 차트가 현재 나와 있는데 자, 한때 요 종목은 보신 바와 같이 21만원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진짜 초이 대박주죠. 대박주. 뭐 여기부터 보게 되면은 거의 뭐 8,500원에서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300%, 250%? 2,500%에 봐야겠죠. 2,500%. 그러니까 250배, 죄송합니다. 25배니까 2,500% 맞네요. 25배니까 2,50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25배가량 내 원금이 1,000만원이면은 2억 5천이 되는 돈이고요. 물론 그리고 1억이 되면은 25억가량이 될 수 있는 그런 급등입니다. 물론 1억에서 25억 이런 25배 2,500% 수익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먹을 수는 없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급등이 나왔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신풍제약 참 이것도 세력들이 해먹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먹고 난 이후에 피라믹스라는 이슈 때문에 한번 해먹었고 저는 이 기업의 대주주 그리고 대표이사는 저는 반성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급등 뛰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피라믹스가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피라믹스를 띄우게 되면서 주가 급등을 했고 개미들을 꼬셔가지고 결국 개미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건 전 대표이사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물론 주식으로 대박 나면 기분 좋겠지만은 이 대박은 소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믹스 이슈가 좀 식어버리게 되면서 21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뭐 물론 지금 6만 5천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만 5천 원에 주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하한가 발생이 됐었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임상 이상 지표 미충족의 급락. 임상 이상 시험 결과 주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하지 못했다. 제약 산업 같은 게 임상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뭐냐면은 통계적 유의성 확보는 무슨 얘기냐면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표 미충족이란 얘기는 뭐냐면 0.8, 0.5 그러니까 효과가 1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1.5, 뭐 1.2 이런 식으로 이 예상했던 결과 데이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못 미쳤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 전반적인 임상지표 개선 기능 개선 가능성 확인 그러니까 효과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하라는 겁니다. 낮다라는 거 기대치가 그 중증 전이가 되는 가능성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종목 뉴스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중증으로 그러니까 중증으로 악화되는 거는 일정 부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는 렘데시비어처럼 확실하게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풍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그 5월 달에 한번 제가 했었어요. 여기 1개월 전에 됐죠. 946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는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믹스 이상 추적 관찰 종료 이렇게 되면서 5월 달이나 6월 달에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피라믹스에 대한 이슈는 찬반응이 됐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통계적 유효성 확보를 하고 안 하고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적어도 피라믹스에 대한 이슈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시장 이슈긴 하지만,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2018년도에 계속 발목을 잡았었죠. 계속 발목을 잡는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아직도 안 좋습니다. 안 좋고 2018년도에 트럼프에 시작됐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해서 이 악재가 2021년인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현재 지금 악재로 영향을 주고 있나요? 못 주고 있죠. 그런 겁니다. 영화는 호재도 없고 영화는 악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실험을 해가지고 2상을 통과되고 3상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작년 2020년도에 나타났었던 그런 퍼포먼스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만큼 덜 손해를 보고 잘 팔고 나오느냐, 요게 관건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라도 만약에 좀 반영이 된다라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컴투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테마주죠. 테마주였다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모바일 게임 테마주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20만 원에서 요것도 보세요. 8만 5천까지 하락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거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정 지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만 원까지 다시 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쳐줘봐야 12만 원대예요. 많이 쳐주더라도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그렇기 때문에 잘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고 좋아요보다는 나빠요 눌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싫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달래주는 얘기는, 투자에서는 달래주는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라도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정말 차트를 한번 넓혀 보시고요. 이게 갈 가능성이 있을까? 냉정히 판단해 보세요. 투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뼈 아픈 겁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런 이기적인 얘기가 주식시장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분에서 좀 하방 지적을 보이고 6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 사이 박스권,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 확보는 실패했지만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실패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통계적 유의성 확보는 실패를 했습니다. 임상적인 어떤 유의성 확보가 됐고요. 어쨌든 효과는 있지만은 예상보다 효과가 낮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나 이 피라믹스에 대한 이슈는 처음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왜? 실적이 반영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저는 신풍제약보다는 시젠이 더 낫다라고, 둘 중에 뭘 고르냐고 하냐면은 전 차라리 시젠이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6만 원과 12만 원 구간에 박스권이 나오더라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라도 하는 전문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렸다고 생각할게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우주항공 테마. 연초에 소위 말하는 캐시우도 돈 많은 누나가 이 우주항공 테마를 얘기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또 쉬어가고 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보세요. 5만원대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요게 37,000원에서 어쨌든 5만원까지 13,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박스권 개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54,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67,000원 정도면은 앞으로 13,000원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최소한 20% 이상 앞으로 박스권
최소 수익률 20%의 최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덮어놓고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만 원에서 전고점 돌파가 됐죠. 거래량 어쨌든 동반이 됐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날짜를 보게 되면은 5월 25일 거래량을 만약에 뒤집었다라면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살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25일 거래량을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천만다행히도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할 자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N자 계단형 상승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 만들었고 5일선과의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매수 타임을 줄 거고 최소한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7만 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